알고 계신 EBS 배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수로 만나는 27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기 쌍극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1에서도 살짝 다뤄드렸던 자기 쌍극자를 물리2적인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좀 접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먼트 이런 용어들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기 쌍극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쌍극자를 공부한 이후에 자기 모먼트라는 용어, 물리1에서는 쓰지 않았었던 자기 모먼트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성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자성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그래서 자성체는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이제 어떤 책에 따라서는 더 세미하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48쪽이 됩니다. 그래서 148쪽에 보면은 자기 쌍극자라고 해가지고 왼쪽 날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CG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물리1에서 썼던 그림 다시 가지고 와서 자기 쌍극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잘 보일 텐데요, 말이죠. 자기 쌍극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석이 선생님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 자석이 이렇게 N극하고 이게 S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석을 둘로 나눈다는 것이죠. 둘로 쫙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지고 둘로 나눠요. 입자가속기 쓸 필요 없어요. 망치로 그냥 AD님이 한 방에 그냥 내려 찍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여기는 그냥 N극이다, N극. 여기는 이게 N극이고 여기는 그냥 S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쪼갰으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자석은 두 개의 극을 또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조그맣게 쪼개볼까? 그래서 요걸 또 쪼개버리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여기를 쪼개버려요. 그러면 바로 또 N극, S극이 또 생겨요. 이렇게. 아하. 어떤 친구는 요 그림을 보면서 아메바가 세포 분열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석은 항상 두 개의 쌍극, 두 개의 극을 갖는다. 그래서 자기 쌍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석, 가장 작은 N극, S극 가장 작은 자석을 우리는 자기 쌍극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 그림에 표현해 줬듯이 N극하고 S극을 선생님이 요렇게 이번에 이렇게 한번 잘라볼랍니다. 그래도 또 N극, S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왼쪽 날개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석은 끊임없이 쪼개더라도 N극과 S극을 따로 뗄 수가 없고 항상 두 개의 극이 같이 다닌다라는 것이 자기 쌍극이고 그런 아주 작은 물체를 우리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물체를 자기 쌍극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물리2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제 자기 쌍극자가 아주 작은 자석인데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물체가 자기 쌍극자인데 그게 자석 이외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도 자기 쌍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자기 쌍극자 또 이렇게 써놨는데요.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자기력 선이고요. 자기력 선은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뭐 간격이 점일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자, 그런 것은 물리1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아하, 선생님 이렇게 자석 때문에 이거 작은 자기 쌍극자인데요. 요것도 자기 쌍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극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요 단순한 이 자석 때문에만 생각하지 말고 전류가 흘러서도 자기 쌍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류의 방향을 쫙 펼쳐주시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펼쳐주시면 이게 무슨 방향이 됩니까? N극. 이게 무슨 극?
S극. 그래서 쫙 마치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이 딱 오버랩 돼가지고 겹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 교재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런 자기 쌍극자를 어떤 다른 자기장 속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이 N극 S극이 인력 청력 받아가지고 돌지요. 요게 이제 물리원의 마지막 부분, 탐스러운 물리원에서도 선생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물리원을 다 안 듣고 지금 동시에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또 친절한 재근 씨가 잠깐 여러분들 이 물리2에서 자기 쌍극자에서 돌림 힘이라는 토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힘을 잠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또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작은 자석을 다른 자기장 속에다 딱 놓게 되면은 이 자석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돌아가요. 그때 이 돌아가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오른쪽에 있는 문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문은 선생님이 이렇게 경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목수 아저씨한테 물어보면은 이 경첩을 이렇게 3개 달게 돼 있어요. 위에는 2개. 며칠 전에 선생님도 화장실에 있는 문을 직접 이제 인터넷에도 구매해가지고 달라다가 이 경첩을 못 달거더라고. 그래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아저씨 불러갖고 다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손잡이를 만약에 이 손잡이를 여기다 손잡이를 달아놨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손잡이는 이 축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지 돌림 힘이 커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돌림 힘을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쓸게요. 돌림 힘. 이게 돌림 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있는 힘 F에다가 뭘 곱해줘요? R을 곱해줘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돌림 힘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과 또 길이가 또 몇 도가 되는 게 좋냐면 90도가 되는 게 최대값이기 때문에 FR 사인 세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 이거 물리원의 가장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돌림 힘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토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토크. 그래서 이 토크라는 돌림 힘.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뭐 이렇게 쓰는데 아하 선생님 물리원의 돌림 힘의 크기를 측정할 때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과 잡아당긴 힘. 그래서 만약에 같은 힘이라면 우리 어린아이도 요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힘이 작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게 회전축으로부터 멀면 물론 회전축으로 선생님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모르고 제가 구멍을 뚫어놔 버렸어요. 이때는 F가 겁나게 커야 돼요. 좀 당기는데 겁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돌림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돌림 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토크 돌림 힘 해가지고 FR 사인 세타 여기는 선생님 이제 거리가 R 떨어졌으니까 F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게 선행학습이 된 친구들은 그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작은 자석이 돌림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돌림 힘을 받게 되는데 이 돌림 힘을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N극하고 S극은 서로 뭐합니까? 땡겨요. 그 다음에 N극하고 S극은 서로 땡기죠. 그러면 이게 빙그르 돌게 되죠. 그래서 몇 도일 때 최대가 되겠어요? 90도일 때. 90도일 때 최대가 돼. 그리고 이게 빙그르 돌게 되면 이제 사인 0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돌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기 쌍극자의 돌림힘 이거 토크입니다. 토크는 FL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기 쌍극자도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다른 자기장 속에 놓이게 되면 샥 이렇게 돌아가는 돌림힘 이걸 뭐라 한다고요? 토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쌍극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자기 쌍극자가 받는 토크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혹시 저저번 시간에 우리 모타 선생님이 직류 전동기 들고 와가지고 실험을 해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직류 전동기도 작은 쌍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류 전동기에 작용하는 돌림 힘 요거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48쪽에 왼쪽 날개 심화 과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직류 전동기에 요게 작은
이 회전자가 쌍극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쌍극자가 돼서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직류 전동기도 결국 다른 자기장 속의 노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이게 돌게 된다. 도는 힘이니까 토크, 돌림 힘, 토크 용어가 좀 익숙치 않죠. 돌림 힘, 토크라는 힘을 받아서 돌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쌍극자라는 것은 다른 자기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토크, 돌림 힘을 받아. 그래서 그 돌림 힘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 것을 오늘 수업의 목표로 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키 포인트로 자기 쌍극자가 무엇인지만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 자기 쌍극자 간단합니다. 앞으로 자기 쌍극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N극과 S극을 가지는 작은 물체예요. 근데 그 작은 물체가 자석일 수도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라. 자기 쌍극, 자석은 항상 두 개의 극을 갖는다. 자기 쌍극. 그리고 자기 쌍극자, N극과 S극을 갖는 작은 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쌍극자는 뭐 공부했어요? 자기장 속에 들어가니까 뭘 받더라? 토크, 돌림 힘을 받더라. 그리고 역학에서 공부한 토크, 토크는 어떻게 표현한다? FR 또는 FL 사인 세타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아주 기본 공부고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요 개념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자기 쌍극자 공부했다면 두 번째는 자기 모멘트. 잘 안 쓰는 용어죠. 그래서 물리 2를 해야지만이 들어볼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물리 1에서는 자기 모멘트란 용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모멘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모멘트는 뭐냐면 자기 쌍극자가 돌림을 받는다 그러죠. 자기 쌍극자가 돌림힘을 받는 원인이 바로 자기 모멘트 때문에 그래요. 아하, 선생님, 균일한 자기장 속에다가 자기 쌍극자를 던져놨는데 자기 쌍극자가 돌림힘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물리적으로 자기 모멘트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직접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자기 모멘트. 이 자기 모멘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먼저 크기하고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크기는 이렇게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기 모멘트는 읽을 때 우리 뮤 물리 1에서 그리고 물리 또 2에서도 나왔는데 마찰 교수 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기 모멘트는 뮤라고 쓰시고 뮤라고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 모멘트 쌍극자가 돌림힘을 받는 효과가 클 수 있냐면 이 면적이 넓어야 돼요. 면적은 A라고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세게 흘러야 돼요. 전류가 세게 흘러야지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자기장이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1에서는 그냥 자기장이 세기 이런 말만 쓴다면 물리 2에서는 자기 모멘트란 말을 쓰는데 자기 모멘트는 면적에다가 전류의 세기를 곱해준다. 그래서 면적에다가 전류의 세기를 곱해준다. AI라고 써도 되고 IA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방향은 오른손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오른손에서 전류의 방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이거 몇 주 전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거 선생님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표현해 줍니다. 전류의 방향을 표현해 주면 엄지손가락 튀어나오죠.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똑같아요. 쉽죠? 그래서 선생님 자기 모먼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기 쌍극자가 자기장 속에서 돌림힘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이 돌림힘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모먼트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모먼트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뮤라고 쓰고 I에다가 A를 곱해준 면적과 전류가 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이 넓고 자기장이 세면 면적이 넓고 자기장이 세다. 그러면 자기 모멘트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럼 방향은 어떻게 나타낼 건데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의 방향 즉 자기 모멘트의 방향도 반대가 이렇게 되겠죠. 뮤는 IA다 또는 AI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물리는 단위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위를 한번 써보면 이런 단위를 쓰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전류의 색이 암페아 쓰고요. 면적은 메타 제곱. 그래서 암페아 메타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약간 이제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자기 쌍극자가 느끼는 토크 돌림힘을 느낄 때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모멘트의 단위를 뉴턴에다가 이렇게 테슬라 이렇게 써도 자기 모먼트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바로 자기 모먼트의 세기하고 방향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물리2과 2양 이제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자기 모먼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모먼트가 바로 돌림힘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요것을 바로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실까요? 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선생님, 자기 쌍극자에 작용하는 돌림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공부했던 바로 뭡니까? 자기 모먼트. 자기 모먼트. 그래서 이 자기 모먼트가 커야 돼요. 이 자기 모먼트가 커야 되고 바깥에 걸어준 외부 자기장이 커야 돼요. 그래서 뮤에다가 B 그다음에 각도는 90도일 때 돌림힘이 제일 크겠죠. 아하, 선생님, 아까 우리 역학 시간에서 배웠던 토크는 F에다가 R의 사인 세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역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FR 사인 세타. 그런데 우리 자기 모먼트, 자기 쌍극자 시간에 배운 자기 쌍극자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자기 쌍극자에 관계된 돌림이기 때문에 자기 모먼트가 커야 돼요. 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이 세야 돼요. 그리고 각도는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뮤는 뭐하고 관계있다 그랬어요? I하고 A를 곱해준 거라 했죠. 그래서 B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 지금 현재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결국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요.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자, 바로 요 외부 자기장과 요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같아질 때까지 뭐 합니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전을.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작은 이 자기 쌍극자가 결국 요거 뭡니까? 돌림힘. 항상 이거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쌍으로. 그래서 이렇게 빙그르 돌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역학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원의 마지막 부분을 안 배웠으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초 지식으로서 역학 시간에 문 잡고 돌리는 거 FR 사인 세타 그리고 자기 쌍극자에서 작용하는 돌림힘 뮤 곱하기 B 사인 세타 그리고 뮤를 다시 풀어서 쓴다면 자기 모먼트는 전류의 세기에다가 결국 면적을 곱해준다. 그리고 B 사인 세타를 해준다. 이때 이 자기 모먼트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된다. 그리고 돌림힘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직류전동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48쪽에 직류전동기가 받는 돌림힘에서도 다음과 같은 돌림힘을 받아서 빙그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전류가 흐르면 작은 쌍극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런 쌍극자는 다른 자극장 속에 놓이게 되면 돌아가는 돌림힘을 받아. 근데 물리원에서 배웠던 그 돌림힘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자기 모먼텀과 자기장의 세기를 곱해줘야 돼. 그리고 각도는 90도가 될 때 최대가 돼. 그래서 0도가 되면 자기 모먼트, 즉 자기 쌍극자의 돌림힘은 없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 한번 정리해보죠. 뮤, 키포인트를 통해서 정리해볼까요? 자, 키포인트 준비됐으니까. 자, 키포인트에서 이제 용어, 잘 안 쓰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한번 보세요.
자기 모멘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장 속에서 돌림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그래서 모먼트라는 말을 쓰는 거죠. 모먼트. 그래서 자기 쌍극자의 물리량이 바로 자기 모멘트다. 아무튼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돌림을 받아. 그 돌림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모멘트 때문이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모먼트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직선 도선에 전류가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자기 모먼트에 그러면 크게 방향이 있으니까 크게. 자, 그러면 뮤라고 쓰고 여기는 IA야. 전류가 세게 흐르고 면적이 넓으면 돼. 그리고 단위는 이렇게 뉴턴 테슬라 또는 암페어 메타 제곱 이렇게 제곱메타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키 포인트 중에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능과 학교 시험에 등장하는 거 자기 쌍극자에 작용하는 돌림힘을 써보세요라는 거죠. 토크라고 읽어줍니다. 돌림힘은 뮤비 사인 세타다. 그리고 그 돌림힘은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뮤비 사인 세타다. 더 섬세하게 쓰게 되면은 뮤 값은 IA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48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성의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한번 교과서에 있는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기장 속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자기 모먼트가 나타나는 성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 물리 1에서 읽었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공부했던 거하고 다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리 2는 물리 1은 조금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리 2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의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외부 자기장, 자 우리가 자기화, 그다음에 자벽, 자기구역 이제 안 쓰는 용어들이 막 등장해요. 자, 그런 영역 또 용어들도 선생님과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요 부분 자성이 생기는 원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교재 149쪽을 보셔도 되고 선생님이 또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선생님이 자석 하나 준비를 시켜서 이제 갑니다. 이제 자성의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리 1에서도 이제 자성의 원인을 공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 우리 원자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열심히 수금지와 목토천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공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핵도 돌고 있고 전자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전자는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자가 자기 자리에서 뭐도 하냐면 스핀, 공전이 아니라 스핀, 자전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하는데 자전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잡다단한데 이 자성이 생기는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원자핵의 스핀 운동, 전자의 궤도 운동, 또 전자의 무슨 운동? 스핀 운동. 매우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죠. 원자핵에 의한 스핀, 스스로 자전하는 것을 스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는 거의 물리 2에서도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용어는 말을 해주죠. 원자핵의 스핀에 의해서도 자성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것은 전자의 궤도 운동과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 운동이다. 이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리 1에서 자성의 원인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물리 1에서는 전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의 운동이다. 그리고 전자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공전 운동. 공전 운동을 좀 유식하게 전자의 무슨 운동? 궤도 운동이다.
궤도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자기 자신에서 돌아요. 그걸 스핀 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오른손.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쌍극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으로 표현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여긴 전류의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으로 준비하셨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샥 감싸면 아래쪽. 오호. 전자의 공전에 의한 자기 모먼트. 그래서 뮤는 면적 곱하기 전류의 세기. 이게 자기 모먼트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모먼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스핀. 자기 스스로 전자가 빙그르 돌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자기 모먼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전자의 이 공전 즉 궤도 운동에 의한 것과 스핀 운동에 의한 것 중에서 자성을 갖게 되는 원인이 누구 때문에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스핀에 의한 운동이 더 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전자들이 자기 모멘트의 방향들이 서로 쌍을 이루면서 반대야. 그러면 하나는 위쪽이고 하나는 자기 전자의 스핀에 의한 것이 아래쪽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상쇄돼 버려요. 그래서 보통의 물질들은 자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렇게 짝을 이루지 못해요. 짝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상쇄되지 않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성을 띠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자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핵도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성이 생겨요. 그리고 전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그런데 궤도 운동보다는 스핀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더 커요. 이때 이 전자들은 대부분 쌍을 이루고 있어요. 자기 모먼트가. 그래서 상쇄돼서 자기장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 자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때 짝을 이루지 못하는 이 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먼트를 나타내고 또 자성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149쪽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 선생님이 자료를 빔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탐스러운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작은 쌍극자라 그랬어요. 자기 쌍극자.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작은 쌍극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전자의 무슨 운동? 궤도 운동. 이 궤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전류의 방향 쫙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향?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다. 됐습니까? 자, 이게 누구 때문이다? 전자의 무슨 운동? 궤도 운동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내용을 보세요. 오른쪽은 이거 바로 중요한데 전자가 스핀 도는 방향으로 해주지 말고 전자가 스핀 도는 방향의 반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전자의 스핀 방향도 요 도는 방향에 반대로 잡아줄게요. 왜냐하면 전자가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잡아주시면 요것이 바로 아래쪽이 전자의 무슨 운동에 의한 스핀 운동에 의한 뭐다? 그렇죠. 뮤 쌍극자 모먼트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다. 그런데 이런 전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반대가 돼가지고 상쇄가 돼버려. 그럼 자성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하나 남아. 그러면 이제 사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제 그냥 자석 때문이야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 때문에 자성이 나타나. 이렇게 답을 하면 아주 잘 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서 자기화라는 이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화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기화라는 용어는 이런 것이죠. 원래는 철은 자성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철은 원자들이 자기 모먼트 방향은 매우 무질서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모먼트 방향이 규칙적으로 딱 나타나게 되면은 자성을 띠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매우 무질서해요. 엔트로피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처럼 무질서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석을 자기장을 접근을 시키니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원자들 아주 작은 원자 단위의 자석들이 이 돌림힘을 받죠. 우리 돌림힘 토크를 받아가지고 자기장 방향으로 일정하게 정렬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뭘 띠게 됩니까?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쪽에는 S극, 먼 쪽에는 N극 이렇게. 그러면 철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끌려가죠. 그래서 철은 자석에 끌려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래서 철 조각의 S극 부분과 자석의 N극 부분이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서 요 자석을 이렇게 제거해 버려도요 N극과 S극이 쫙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자석이 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실험들을 했잖아요. 클립이라든가 나사 같은 거 자석에다가 이렇게 오래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자석을 띄워도 그 나사라든가 클립이 자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화라는 것은 원래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석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걸 자기화됐다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기화라는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에 선생님 자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물리투 학생들은 자기장 속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그 물체가 자기 모먼트가 나타나는 성질을 그것을 바로 자성이란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자기 모먼트가 나타나는 성질이 자성의 원인이다. 그래서 자성은 앞으로 자기 모먼트, 이 자기 모먼트란 용어와 연결을 좀 시켜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다음에 자성의 이제 자성은 그렇고 자성의 원인, 자성은 여기까지 성질. 그다음에 자성의 원인은 바로 원자가 자기 모먼트를 가지게 되는 원인은 자, 잘 보세요. 이제 물리투니까 원래는 전하를 띤 전자나 핵의 스핀에 의한 것과 그러니까 사실은 핵도 아까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핀 운동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의 무슨 운동? 궤도 운동, 즉 공전 운동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때 이 핵에 의한 스핀 운동은 거의 무시하고 전자의 바로 스핀 운동과 그다음에 전자의 공전에 의한 것으로 나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전하를 띠는 전자와 핵은 모두 스핀 운동과 스핀에 의한 공전에 의한 전류 고리처럼 작은 이 전류의 고리. 그래서 아까 제가 전류의 고리를 보여드렸는데 하나의 무엇으로? 자기 모먼트로 나타낼 수 있다. 자기 모먼트 뮤는 I 곱하기 A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화라는 용어도 정리했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자나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돼 버리면 자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하, 요 자기화까지 용어를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149쪽에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그래서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여러분들 이제 자성체는 물리원에서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다음에 반자성체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자성체의 종류를 어떤 근거로 해서 나누는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자석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석을 쫙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페인트 칠해져 가지고 속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석을 이렇게 잘라도 자기 쌍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자석들 N극, S극이 쌍으로 갖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완전히 자세히 한번 쳐다봤다. 뭐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광학 현미경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상 CG로 그림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이 말이죠. 불규칙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기 모먼트 방향이 자기 구역 이렇게 일정한 데를 구역을 정해 가지고 여기는 자기 구역이에요. 자기 구역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구역과 자기 구역들은 이 같은 자기 구역에서는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구역이 다른 지역은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 이 자벽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자기 구역이 달라지는 경계, 여기를 자벽이라고 합니다. 벽이요, 벽. 그래서 자기 구역이 달라지는 벽, 자벽이다. 이렇게 경계, 이걸 자벽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죠. 자기 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동일한 방향의 자기 모먼트가 분포한 영역이다. 그래서 속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무질서하더라도 자기 구역이 조금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불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자벽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냐면 자기 구역과 자기 구역의 경계다. 그래서 사실 물리가 가끔씩 이제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이런 말을. 감독님, 이쪽 자기 구역과 이쪽 자기 구역은 좀 다르네요. 감독님, 이 자기 구역과 자기 구역 사이 경계를 자벽이라고 합니다. 잘 안 써요. 이런 용어들을 일단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공부가 됐으면 이 자기 구역을 잘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짚어갑니다.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도 이제 물리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우리 EBS에서 가장 많은 CG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아마 고재근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G 선생님이 겁나게 수고하니까 내가 매 강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데 이것은 물리원에서 가지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원에서 썼던 자료 그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쫙 보시면은 우리 아까 자기 구역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 자기 구역들이 자기화 자화되는 과정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기장을 쫙 이렇게 걸어주니까 원래는 자기 구역들이 지 맘대로 했어, 지 맘대로. 그리고 이 자벽들을 딱 보세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니까 결국 이 자기 구역들이 일정하게 이제 배열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거의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이 자기 구역들이 거의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결과론적으로 이 자기 구역을 잘 보셔야지만이 자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구역이 외부 자기장과 일정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만이 바로 자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근거해서 이제부터 이제 자성체의 종류를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료 주시죠. 이게 이제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이 강자성체라는 것은 외부에 자기장이 없었을 때는 요 자기 구역이 이제 지 마음대로요. 자기 쌍극자의 모먼트가 자기 마음대로다 말이죠. 그런데 외부에 이제 자기장을 쫙 걸어주면은요. 외부에 자기장을 쫙 걸어주면 요 N극하고 요 S극하고 같은 방향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있었을 때 자기 모먼트가 정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요 S를 요 N극을 요걸 S라고 그러고 파란색을 S라고 그러고 빨간색을 N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극, S극 쫙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이제 제거했을 때를 한번 보세요. 제거했을 때도 말이죠. 다르지 않아요, 이거랑.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제 강자성체가 뭔지 알겠어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강력하게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을 강자성, 성질을 강자성, 그리고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바로 강자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계속 자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강자성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건데요. 상자성체. 또 이런 성질을 상자성이라 그러는데, 자, 요거는 외부 자기장이 없었을 때 정말 불규칙하거든요. 자기 모멘트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쫙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자기 모먼트들이 일정하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S극과 N극이 쫙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버린다. 그러면 처음하고 똑같이 매우 무질서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외부 자기장이 있었을, 선생님 이런 성질도 필요할 때가 있나요? 필요할 때가 있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버리면 처음 상태로 가고, 외부 자기장을 쫙 걸어주면은 자기 모먼트가 일정하게 정렬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상자성체, 그리고 이런 성질을 상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자성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면, 자, 여기 반자성이라고 있어요. 자, 반자성이라고 있는데, 이 반자성은 뭐냐면 여기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겁나게 중요한 건데, 이 반자성은 구리라든가 유리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수소라든가 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초전도체가 반자성이 아주 잘 나타나는 물질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지우지 않고 놔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N극이 있으면 여기가 S극이 와야 되는데, N극이 있는데 뭐가 와버려요? 여기 N극이 와버리고,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S극이 와버려요. 그래서 N극하고 N극은 서로 뭐합니까? 요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청력, 반발하겠죠.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그림 초전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물리원에서 공부했잖아요. 무슨 온도에서 4.2 켈빈. 그래서 4.2 켈빈에서 요 4.2 켈빈, 4.2 켈빈은 여기다 표현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절대 온도로 나타냈으니까 4.2 켈빈 근처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석 같은 게, 어떤 물체가 하늘에 공중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공중부양하고 있는 게 바로 강한 뭐가 나타나서 반자성이 나타나서 결국 물체가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요 강력한 초전도체도 반자성을 띠는 물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게 요 자석의 색깔을 보시지 마시고, 자석의 색깔을 보시면서 요게 바로 반자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자성체를 이렇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키 포인트는 이제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해줬습니다. 자, 강자성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효과를 영원히 지는 건 아니지만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공구 같은 거 나중에 사게 되실 텐데, 그 전동 공구에
그 나사 같은 거 할 때 거기다가 요렇게 자석을 갖다 놓으면 이 나사 이 철도 뭐가 됩니까? 자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그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뭐 전동 공구 막 드릴이 막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그 목수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뭐를 강력한 자석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럼 요 쇳덩어리 철이 이 철도 전부 뭐가 되냐면 강자성체가 돼버려. 강자성체.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던 막 이런 막 나사들 있죠. 나사들 막 나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사들이 쉽게 딱 달라붙어 있죠. 이런 효과죠. 그래서 항상 여기 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강자성체를 이용한 것이다. 일상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거 이런 것은 강자성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자성체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즉각 또는 약하게 자기화되는 성질, 사라져 버리거나 약하다. 그래서 학교 내신은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반자성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 그래서 반자성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성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팁으로 가르쳐 드렸던 거, 초전도체는 강한 반자성체로서 자석을 그 위에 뜨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물리원 시간에 공부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스너,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이스너 효과라 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 4.2 켈빈에서 수온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온도를 너무 낮게 온도를 만드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말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띠는 물체를 만약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주 획기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물리원 시간에 배웠던 자기 쌍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성이 생기는 원인, 특별히 뭐 강조했습니까? 자기 쌍극자 모먼트, 자기 모먼트하고 자기 돌림이, 즉 토크, 돌림이, 자기 쌍극자의 돌림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 놓으신 다음에 선생님을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도 물리2를 반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8강째가 되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